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국어 독해 실습 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박기현 통수의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카톡으로라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소리가 안 들리면 백종수 통수의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박가영 통수의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들리죠. 윤혜수 통수의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아마 그 소리가 좀 더 잘 들릴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 줌 회원으로 해서 한 달에 15,000원씩 내고 있는데 오전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방학 동안 한 2달 넘게 줌을 사용 안 하다가 오늘 이제
줌을 연결해 보니까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도 갑자기 오늘 이렇게 바꾼 걸로 이렇게 뜹니다. 마이크 권한을 줘야지 그 학생이 발언을 할 수 있나요? 김동수가 마이크 권한이 없다고 뜨는데 마이크 권한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혁이 잘 들리나요? 네, 지금 네, 들립니다. 그렇죠. 예. 박혜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박혜연이는 좀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화면. 화면 안 보이면은 밑에 얘기하세요. 안 보이는 학생. 벌써 2학기네요. 2학기고 작년 제가 1월 달에 태국에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 1월 여행을 끝내고 들어오는 그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이상한 괴질이 발생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도 그 유사한 증상 환자들이 생긴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막차로 아마 그 태국 여행을 했었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뜨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또 아직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거를 생각을 하고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을 20명 이하는 대면 수업 신청하면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비대면을 원하고 그래서 물론 소수의 학생들이 교실 수업을 원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교실 수업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줌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들지만 인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곧 그 시기로 갈 거로 보고 많은 학생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제 그저께 최종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과학을 믿으시고 백신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명의 빠짐도 없이 과학을 믿고 백신을 신청하셔가지고 백신 2차 접종을 다 완료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번 학기에도 어쩔 수 없이 줌 강의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로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강의 시간이고요. 강의 장소는 여러분들이 소재한 그 지역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4학년 취업한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은 제가 유튜브에 이 녹화 영상을 띄워놓으면 거기로 접속해서 강의 후에 저녁에 녹화 영상을 듣는 걸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10월 26일 40분 동안 시행될 예정이고요. 기말고사는 12월 21일 40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줌으로 진행됩니다. 줌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실습 2교재는 요겁니다. 요거고요. 신공약 중국어 독해, 초급에서 중급으로 다락원에서 나왔습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약간 시간은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2013년이니까 한 18년 됐죠. 시간은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 학기에 했던 중국어 독해실습 1 그거는 사실 최근 문장이잖아요. 적어도 2010년 이후 문장, 뭐 2013년, 14년 이런 때 중국에서 대륙에서 나온 문장들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 약간 시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범 문장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뭐 라오셔, 현대 소설가 라오셔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빙신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현대 백화 모범 저작물의 표현들이 어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지만 모범적인 문장은 여전히 학습의 대상이고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교재가 약간 살짝 시간이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재를 구한 학생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 학기에 했던 현대중국어 실습 1은 교재에 한어병음이 문장 밑에 한어병음이 제공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습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로 판단이 돼서 제가 이미 사이버 캠퍼스 강의 자료실에다가 이 1과부터 12과 전체적인 그 문장 본문에 대해서 본문 아래쪽에다가 한어병음을 병기를 해놨습니다. 워드 문건으로 해가지고 한어병음 병기를 해놓은 거를 이미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그거 출력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에는 본문에 한어병음이 제공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사이버 캠퍼스 강의 자료실에 이미 모든 전문에 대해서 한어병음을 다룬 그 워드 문건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그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정보, 사이버 캠퍼스 학습정보 거기 가보시면은 이것도 올려놨어요. 이게 별표 되어 있는 거 있죠? 별표 되어 있는 거. 무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소를 내가 해놨어요. 이 다락원의 홈페이지 가서 찾으면 복잡한데 이 사이버 캠퍼스 학습정보에다가 이 무료 mp3를 올려놓은 주소를 제가 다운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거기로 접속해서 이 전문에 대한 mp3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p3 음향 자료도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한어병음이 병기된 워드 문건도 다운받으시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목표는 두 가지죠. 저희들이 지난 학기에 현대중국어 실습 1 할 때도 했지만 그 교재가 대개 한 4급 전후 3급 정도 수준도 있고 4급 정도 수준도 있지만 한 3, 4급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2학기 때 배우는 이 문장이 한 4급에서 5급 사이, 한 4급 정도 하고 5급 일부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문장을 위주로 배우게 되는데, 그 수준이 사실 초급보다는 높고 또 중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급에서 중급 사이의 문장인데 이 초급에서 중급 사이의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초중급 수준에 관련된 어학 지식, 문법 지식일 수도 있고 수사적인 것, 의문적인 것,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9월 2일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9월 7일 날 이번 주에 교재를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9월 7일 날 일과 정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날 일과 정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14일은 이제 일과 속독, 일과 정독이고, 그리고 3주 차인 9월 16일 날은 이과 속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추석 휴무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없고요. 나중에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9월 23일, 9월 28일 날 이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9월 23일 날 수시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할 텐데 평가에 대한 정리를 쭉 할 텐데 이번 학기에는 총 4번의 평가가 있어요. 이 교재는 총 12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들은 75%인 국어까지 나갑니다. 국어까지 나가고 4번의 수시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5점인데 그래서 4번 하니까 20점이잖아요. 수시평가로 20점을 평가하게 되고요. 첫 번째 평가가 9월 23일 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줌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1과하고 2과에 나와 있는 단어를 몇 가지를 주어지고 그 하나병음과 뜻을 얘기하는 거죠. 단어만 주면 또 급 당황하잖아.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문도 같이 제시돼요.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문도 같이 제시되니까 그 예문을 보고 이 단어의 하나병음과 뜻을 얘기하는 문제, 이게 단어 문제이고 그게 이제 4문제씩 주어집니다. 1차 수시평가할 때 4문제 주어지면 하나병음과 뜻을 얘기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단어 문제가 2점이고 하나에 0.5점씩 그리고 읽기 문제는 우리 배웠던 1과에서 2과 사이에 중국어 문장을 쥐어주고 그것을 바르게 읽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지 않아요. 해석하는 능력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그렇지만 잘 읽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큰 문제가 있어요. 잘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읽어야지 잘 말할 수 있거든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듣는 것이 발생학적으로 먼저 잘 들어야 되겠죠. 들은 다음에 말하는 건 듣는 것 이후의 어떤 과정인데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는 연습을 잘 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읽기,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임의의 부분을 그 줌에서 내가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읽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읽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수시평가를 23일 날, 9월 23일 날 하고 그리고 복습, 1과 2과 복습은 9월 28일 날 진행하는 걸로 4주차가 되고 5주차는 3과를 나가고요. 6주차는 4과를 나가고 그리고 7주차에 10월 14일 날 2차 수시평가가 있습니다. 단어와 읽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일 날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려 맞이하는 중간고사가 10월 26일 날 있습니다. 10월 26일 날 중간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범위는 4과까지죠. 범위는 4과까지입니다. 10월 21일 날은 강의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에게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었는데 우리 졸업생 선배들이 주로 이제 최근에 졸업한 선배를 위주로 하고 물론 이제 해외 근무라든지 뭐 이제 해외 영업 관련되는 직무는 최근에 취업한 사람 3년 이내에 취업한 사람은 해외로 잘 안 보내잖아요. 해외 업무는 잘 안 시키죠. 그러니까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야지 성실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다음에 이제 해외로 보내게 되는데 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좀 졸업한 지 한 8, 9년 정도 된 사람들이지만 나머지 직무는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리 졸업생 인터뷰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거기에 이게 보면은 뭐 그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에 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중국어 전공자들, 중국 문화 전공자들은 전공 실력이 먼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해가지고 본인의 취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주차에 중간고사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주차 5과고 10주차 6과 11주차에 3차 수시평가가 있고요. 11월 16일 날은 5과 6과 복습, 그리고 12주차에 7과 나가고 13주차에 8과, 그리고 14주차에 4차 수시평가가 있고 12월 7일 날은 7과 8과 복습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9일 14일 날 9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주차에 12월 21일 날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범위는 이제 5과부터 9과까지가 되겠습니다. 5과에서 9과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총 25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제는 15점이야. 1과부터 9과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니까 1과부터 9과까지 나가게 되니까 1과에서 9과 새로 나온 단어, 프랑스 5회 쓰시고 본문을 한 번씩 써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 졸업생들이 자신의 직장 생활을 경험 삼아서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졸업생 인터뷰에 나와 있지만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학생이 자기가 말하기 대회에서 외웠던 원고가 아직도 생각난다. 그게 아마 10년, 20년 지나도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2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석사할 때 제가 쓴 글 한 1000자 정도 되는 글을 프란시아오 롱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중국 문화언어학 하시는 분인데 푸단大学教授인데 프란시아오 롱 그분이 내 문장을 픽업해서 잘 썼다 하면서 수업 시간에 중국 애들이 있는데 막 소개시켜줬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언어가 고등 이제 사유를 할 때 언어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거였거든요. 나는 고등 사유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꼭 있어야 된다. 언어를 가지고 사유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침팬지나 개를 본다 하더라도 침팬지나 개는 언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유를 합니다. 자기 주인이 죽으러 가려고 하면은 막 불구덩에서 구해내고 밥 먹으라고 주면은 막 하고 그게 생각한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고등 사유로 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1000자짜리 A4지로 한 장짜리를 썼는데 잘 썼다고 중국 문화언어학의 대가인 선샤오롱 교수가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내가 석사 때 수업 들을 때 20여 년 됐는데 그게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고 그때 쓴 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우리 여러분의 선배가 졸업생 인터뷰에 말하기 대회 경험을 하면서 그런 문장을 통째로 외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 중국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해서 외웠던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나 아니면 중국어 능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걸 연습하는 거지만 우리의 방점은 읽는 데 있다. 사실 해석은 좀 못해도 돼. 해석은 좀 못해도 돼요. 근데 읽는 걸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MP3도 주어지고 한화병에 주어진 그런 본문도 주어졌는데 한화병음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읽는 연습을 할 때 참고로 활용하지만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한화병을 보지 말고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평가에도 바르게 읽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공부를 하면서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많이 MP3를 듣고 그리고 많이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평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회 있고요. 한 번 할 때 5점씩 해서 총 20점이고요. 단어에 대한 단어를 제시하면 하나병과 뜻을 말하는 것하고 임의의 본문을 주어지면 바르게 읽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단어는 이제 4문제고 개당 0.5점이고요. 본문은 이제 본문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읽으면 잘 읽는다면 5단계로 평가해서 제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을 맞으려면 아주 완벽하게 읽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3점 A 등급을 맞으려면 거진 완벽하게 틀림없이 읽는 퍼포먼스를 하셔야 됩니다. 출석은 10점이고요. 출석은 10점. 핵심 역량 평가 5점. 2021년도 1학기부터 핵심 역량 평가가 들어갔는데 핵심 역량 평가는 지금 우리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과 연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없이 다 만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 평가 5점은 수강생들 전부 다 만점이 부여되겠습니다. 과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로 나온 단어 이렇게 쓰시고 하나병엄 쓰고 뜻 쓰고 4번 더 쓰고 본문은 한 번 쭉 이렇게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숙제하실 때도 그냥 멍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혹은 유튜브 방송 보면서 그냥 연필과 종이로 그냥 적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읽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MP3로 중국인이 읽는 것을 들으면서 따라 읽는 연습을 어느 정도 진행하신 다음에 적어도 읽는 연습, 듣는 거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으면서 쓰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언어 능력은 이제 팅슈어 두시에, 4가지 능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HSK 시험도 팅리 위에도 슈시에 이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팅리 위에도 슈시에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 시험들이 사실 팅슈어 두시에 이 4가지를 평가하는 그걸로 내용이 되어 있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읽고 해석하는 거 그리고 시의 장문 이 4가지를 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급을 넘어서 고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받아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쓰기 연습이라 하면 이 MP3가 주어져 있잖아요. 무료로 제공되잖아요. 그 MP3를 틀고 자기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고 또 스톱을 누르고 만일 적는 게 어렵다면 다시 돌아가서 2-3번 더 반복해서 듣고 들은 것만큼 적는 연습을 한 다음에 이 본문과 자기가 적은 걸 비교해서 수정해가지고 틀린 것들을 수정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들은 내용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받아쓰기 연습입니다. 우리가 중급을 넘어서 고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받아쓰기 연습을 해야 되겠죠. 받아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PPT를 보면서 간략하게 이번 학기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강의 개요에 HSK 4급 실전 예제를 좀 풀어보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아직 제가 준비가 미비 돼 있어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HSK 4급 실전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그 유형을 익히는 것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질문이 있나요? 이번 학기 중국어 독해 실습 2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나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특별히 없다고 보고 만일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톡이나 기타 내용으로 이렇게 기타 수단으로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잠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한 짧은 시간 동안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HSK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를 복수전공에 있는 학생을 지난 그 며칠 동안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과 학생이에요. 우리 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HSK 5급을 준비하고 있대요. HSK 5급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방문하면 한번 얘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HSK가 개편이 돼요. 근데 기존의 1급부터 6급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되고 7, 8, 9급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HSK 사무국 공식 블로그에 가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2021년 3월 달에 중국 교육부에서 한반이죠. 한반. 한위반공시를 줄여서 한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죠. 교육부 한반입니다. 사실. 국제 중국어 교육 중국어 능력 등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에. 그래서 이제 HSK가 엄청 바뀌네 하고서 헬론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1급부터 6급은 그대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 기준으로 5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HSK 5급을 따시면 졸업시험 면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학을 가려고 하는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과 연관이 돼가지고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한 3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HSK 5급 가지고 중국 정부 장학생이나 공자학원 장학생에 선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은 작년 올해는 5급 가지고는 힘들어요. 6급 정도, HSK 6급은 있어야지 중국 정부 장학생이나 공자학원 장학생 혹은 시에서 주는 장학생도 있어요. 북경시 장학생, 상해시 장학생, 광주시 장학생 이런 장학생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은 올라와 있잖아요. 김호진이가 북경시 정부 장학생 땄잖아요. 홈페이지에 가보십시오. 홈페이지에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공지사항인가요? 홍보자료실이네요. 홍보자료실에 보면은 여기 돼 있잖아. 경축 김호진이야. 김호진. 올해 졸업했어. 북경시정부 장학생에 선발됐습니다. 북경시정부. 얘네 그 되게 중소도시는 없고요. 대도시는 그 시에서 주는 장학생이 또 있어. 처음 듣죠? 이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벌써 떠났어요. 중국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에서 주는 장학생에 선발되기도 한다라는 사실. 근데 6급 있어야 돼. 작년 올해 보면은 그 장학생 숫자가 좀 줄었어. 그리고 이렇게 먼 칸을 좀 높여가지고 6급은 있어야 된다라고. 6급까지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7, 8, 9급이야. 내년 3월부터 시행돼. 내년 3월. 올해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7, 8, 9급. 올해 12월에 모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7, 8, 9급이야. 이게 뭐냐면 9급은 만자야. 우리가 5급이 2,500자죠? 4급이 1,200자잖아. 6급은 5,000자지. 그죠? 예를 들어서 HSK 5급이다. 중국어 단어 한 2,500, 중국어 단어 한 2,500단어 정도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HSK 5급 시험이야. 근데 6급까지는 그대로 동일하고 7, 8급을 만들었어. 그건 뭐죠? 고급자들을 변벌하자는 거예요. 고급자들. 9급은 만자야. 9급은 만자를 요구하고 있어. 중국어 단어 만자를 습득한 사람과 그에 해당하는 어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HSK 9급이야. HSK 9급을 따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 엄청 중국어를 잘한다라는 인식이 되면서 취업이나 승진에 유리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말하기랑 번역이 추가되나요? 우리가听力, 阅读, 书写, 听力, 阅读, 书写 세 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6급까지는 그걸 보는데 7, 8, 9급은 말하기랑 번역을 해서 5가지 영역으로 봐요. 5가지 영역이야. 5가지 영역이야. 그래서 HS 개편 역시 발표한 기준 3월 달에 발표했다고 그랬죠. 올해 3월 달에. 그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말하기랑 번역이 추가됩니다. 추가될 거야. 5가지 영역으로 보게 돼. 12월에 모의 테스트 전 요강이 나온다면 확인 가능한데 될 거로 보고 있어. 169 볼 건데 외워할 단어는 많아지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면 조정될 거다.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1급부터 6급 사이에는 조정이 없다. 그렇지만 3년, 5년 중기적으로는 조정될 거다. 6급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대로 유지되면 효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 걱정 마. 중국 정부 장학생, 북경시 정부 장학생, 공자학원 장학생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6급을 따셔야 되는데 6급을 땄다면, 이미 땄다면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2학년 때 땄어 6급. 근데 졸업할 때 나 중국 정부 장학생 신청해야 돼. 안 돼. 2년이기 때문에. 옛날 2년, 3년 전에 딴 거는 제출해도 무효.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이건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큰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고 기존의 6급까지는 동일하니까 걱정 없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7일 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